거리 탐정학이죠. 결론 간단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걸어 다니거든요, 거리를. 근데 대개 경우에 사람마다 달라요. 뭘 쳐다보느냐. 간판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상점 쇼윈드를 보고 눈여겨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사람은 가로수도 쳐다보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전주라고는 전통문화 도시에 있어서는 문화에 관한 거. 특히 전주는 흔히 조선조 왕조 발상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건물과 처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경기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오면 거기를 가보고 특히 태조 어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경기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를 따지면은 조선조 태조 이성계가 승하한 다음에 말하면 작고한 다음에 8년 후에 경기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사진만 그때는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어진을 갖다 건 것은 한 8년 후에 작고한 8년 후에 걸었고 경기전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확고하게 된 건물은 55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경기전하면 조선조 태조를 모셔놓은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진이 있고 어진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자세하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경기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물은 5개 도시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 이태조의 원래 고향이었던 함흥, 그때 영흥이라고 있습니다. 영흥. 그다음에 평양, 개성, 경주 5군데 경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기전은 태조 어진을 모셔놓은 곳이라고 금방 생각합니다만 중요 도시에 만들어진 것이지 전주가 태조의 고향, 선조의 고향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으로는 태조 어진을 모셔놓았다. 그러니까 전주가 왕조 발상지의 근거는 경기전이라 얘기합니다. 물론 경기전에 있는 어진은 사실은 물론 몇 번씩 개작을 했다 하더라도 원래 이성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그 어진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걸어놨을 때 5군데 걸어놨단 말이요. 그러면 이 5군데라는 것은 종료도시였기 때문에 전주만은 아니죠. 근데 그것이 임진왜란 때 이제 전쟁이 나니까 그걸 짊어지고 모두 피난을 갔죠. 22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기서 내장산으로 황해도 해주로 거쳐가지고 전란이 끝난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22년 후에 들어오는 동안에 전주로 와서 안착을 했는데 나머지 4군데의 것이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진은 전주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주 것을 그 후에 복사해서 오늘날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그 후에 병자호란 때 피난 가고 그다음에 전주 화재가 나니까 적산산성으로 또 피난을 갔다가 그다음에 동학혁명 때 역시 이제 피난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경기전에 있는 어진은 처음 어진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까닭에 비록 전주를 많이 만들어진 건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유일하게 전주만이 남아 있는 어진이 바로 경기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경기전 다음에 경기전 바로 뒤에 조경묘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 조경묘는 바로 이성계의 조상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전은 이성계 어진을 모셨고 바로 뒤에 있는 조경묘는 시조를 모신 곳이에요. 바로 이제 여기 있는 유생들이 어진이 있고 이성계가 있다면 이성계의 시조를 모시는 전각이나 기념각은 없지 않느냐. 그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소를 유림들이 올리니까 그 옳은 말이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성계의 시조인 이한이라는 사람의 위패와 그 부인 김씨를 모셔놓은 것이 이제 조경묘입니다. 근데 조경묘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성계가 죽은 38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빈묘인데요? 아니 묘가 아니에요. 묘라는 것은 전각을 만들어 놓은 건물 이름이 묘지 한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죽은 곳을 묻은 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어진을 받들어 모신 경기전과 이성계의 시조인 이한을 모셔오는 비각이 바로 뒤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조경묘인데 대부분 경우에 경기를 알고 있는데 조경묘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하게 시조를 모신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 전주가 지금 가장 가깝게 조선조 태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오목대, 이목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덕진 왕릉이라고 하는 조경단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경단은 이제 조선조 시조 이한을 모셔놓은 묘예요. 그리고 아까 조경묘는 이한을 모셔놓은 비각이고. 자, 거기 이제 바로 이태조의 시조가 누구냐? 이한이라는 사람이고 그 앞에다가 사공이라는 말을 붙여요. 사공 이한. 그 사공이라는 말은 신라 시대 때 벼슬 이름이에요. 그 벼슬이 뭐냐면 지금 같으면 건설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신라 때 건설부 장관을 지낸 이한이라고는 태조의 18대 선조를 모셨다. 그게 조경단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모셨느냐? 1899년 그다음 1900년 1899년에 조경단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죽은 508년 만에 조경단을 모신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거기 뭐가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요. 허 들판이었어요. 거기다 모셨어요. 그럼 왜 거기다 모셨냐? 설화와 전설에 여기에 위대한 사람의 묘가 있었고 그게 바로 이성계의 시조다 하는 전설에 입각해서 그곳에 갖다 모신 겁니다. 이방원이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받들어 모셔가지고 왕을 만들고 정몽주를 타살하고 사실은 역사적 기록으로는 한 사람만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를 어떻게 모두 제거했는가는 별로 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거될 만한 것은 거의 제거했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다고 일단 보겠죠. 이 태조가 15년 그러니까 임금이 앉은 15년 만에 덕진 그 부근에 와서 일대 수렵 사냥을 한 기록이 그게 바로 태종실록 속에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전주에 내려가지고 이제 기린봉 밑에 있는 소위 선왕당이라고 그러죠. 성왕사에 가서 예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유지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약 2,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노루 사냥을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덕진 그 부근이 때입니다. 만일에 그게 자기 시조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면 그때 거기서 사냥을 했겠습니까? 그건 바로 남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태종실록 15년에 사냥을 하고 거기에 노루를 잡았다. 7마리, 7마리 내지 8마리를 잡았던 게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 1899년에 조경단을 모시고 이한의 묘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1900년에 오목대에서 이성계가 황산 대첩을 하고 와가지고 종친들을 만나고 그리고 주연을 베풀었다고는 오목대를 세우고 그 바로 옆에 이목대에다가 이태조의 4대조인 이안산대 이제 그 위에 추징을 해서 목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목조에 옛날 살았다고는 유허비를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목대에다는 주필비 즉 이태조가 다녀갔다. 필자는 태자 같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있다간 걸 필이라고 그래요. 주필비가 있고 이쪽은 유허비가 있어요. 이를테면
조경단, 오목대, 이목대에다가 이태조의 위대한 그림자를 모시고 조경단은 시조를 모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만이냐면 이태조가 건국한 1392년 후에 508년 만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의 태조의 여러 가지 기록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조의 발상지이고 이태조의 선조가 살았던 곳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들은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주에서 만들어진 조선 왕조의 여러 유전적 인자는 굉장히 후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고종이 오목대, 조경단, 오목대, 의목대를 만든 다음에 조경단, 주필비, 그 다음에 유허비를 만든 다음에 10년 후에 결국은 조선제가 망해버립니다. 보십시오. 1900년에 만들었으니까 1910년에 한일합병당해서 나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조경단과 오목대 비를 세운 것은 1894년 너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어요. 1900년에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바로 10년 후에는 고종도 망하고 조선조도 망해버렸습니다. 이상이 전주와 더불어서 조선조와 관계된 대략적인 역사 그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좀 석연치 않는 면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조선조 왕조의 발상지라고 알고 있고 그런 사실들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딘가 허점이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국민이 전주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라고는 그 인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전주에 만들어진 조선 왕조의 여러 가지 유적들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고 꼭 역사적인 것만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현실적 인식 사이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 그렇다고 아무도 전주를 조선조 발상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발상지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태조의 고향이 과연 전주냐 아니냐라는 문제예요. 이태조 고향은 분명히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태조 4대 할아버지인 이한사 목조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태조가 1392년에 등극을 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태조라는 말은 고려 왕건 태조고 조선 이태조고 태조가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정확하게 역성혁명을 해가지고 건국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고구려 신라 백제만 하더라도 유민들이 와가지고 추대하고 그런 정도에 불과했지 삼국시대에 태조는 없습니다. 고려가 최초로 왕건이 태조가 있고 조선조가 500년 후에 태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입니다. 이태조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라고 부르지 딴 얘기는 않습니다. 태조입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가 1392년 등극하기 전에 6년 전에 당시 고려 말에 가장 유명한 이색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모근 이색이라고 합니다. 호가 모근이에요. 모근 이색이에요. 그 이색은 고려 말려까지 생존하고 조선 왕조 초기에까지도 생존을 했지만 조선조에 와서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 고려 왕조에서 최고의 벼슬을 하고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성계가 등극하기 6년 전에 이색을 만나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내 위에 선조도 잘 모르고 선조의 묘가 어디 있는가도 잘 모른다. 그냥 아슬머하게 드름드름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부끄러운 사실을 내 자손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나에게 도움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세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죠. 당신 어디서 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내력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있는 이색 전집이 있습니다. 네. 그 이색 전집에 그래 이시성으로 큰 성을 가진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신라 아관이라고는 지금 같으면 육급벼슬이 아관의 후손인 것 같은데 다만 이름은 잘 모른다. 그래서 공공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저 북쪽에 의중가에서 살다가 삼척으로 온 것 같다. 그런 정도를 써가지고 6년 전에 등극하기 6년 전에 함흥 고향에다가 비석을 하나 세워놨어요. 그 비석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호죠, 대력이. 그 후에 드디어 이제 이성계는 거대한 군벌 자격으로 명장 자격으로 유화도 회군을 하고 그다음에 최영 일파를 숙청을 하고 등극을 하게 됩니다. 등극을 하자마자 새로운 새로운 비석이 영흥에 세워집니다. 그것은 정총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고려 말년에도 약간은 벼슬을 했지만 조선조 건국의 1등 공신이 돼가지고 큰 벼슬을 하게 됩니다. 이 정총이 태조실록 전주에서 의주로 갔다가 삼척으로 갔다가 삼척에서 의주로 간 것 같은데 바로 전주에서는 이러저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간 것 같다. 그 살던 곳은 발산, 즉 지금 성암산을 치명사산이라고 그러죠. 네. 치명사산이라는 것은 지금 60년대 이후의 얘기고 옛날 이름은 그대로 성암산입니다. 성자는 그게 중바이라고 중바예요. 중승자예요. 이게 승암, 중바이거든요. 이게 중바이를 승암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승바이의 즉 승암산의 줄기가 발산이에요. 발산. 발이라는 건 뭐냐면 바리떼예요. 중이 밥을 먹는 그릇이 바리떼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리떼산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바리떼산에다가 산 밑에 바로 목조 이한사가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 정총이 이제 딱하니 세운 것이 선제 18대, 세계 4대. 그래서 목조 이하 이성계까지는 5대죠. 이성계 4대 수조니까 세상 4대, 선대 18대. 그래 18대가 이한으로 딱 올라가요. 이게 태조실록에 나타납니다. 그래야 전주가 드디어 이제 조선 왕조의 시조가 살던 곳이고 그 시조 밑에 있는 18대 후손인 목조, 그러니까 이성계 4대 5대조가 5대조가 함흥으로 가서 살게 됐다. 이렇게 됐고 바로 이제 그 목조에 관한 여러 가지 전설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태조실록에 기록이 이제 비로소 정총이 기록을 했고 그것이 55년 후에 세종대왕 때 용비어천가에 나옵니다. 그게 그대로. 그런데 그때 발산 밑에 살았다고 했지만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1900년에 비로소 이목제에다가 비석을 세운 거죠. 508년 만에. 그것은 이제 드디어 태조실록에 있던 것이 55년 후에 용비어천가로 나오고 용비어천가가 그대로 복사돼가지고 1895년 전주에서 발행하는 완산지의 기록이 돼가지고 그 완산지에 의해서 오목대, 이목대, 조경단, 자만동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분명히 전주는 조선 왕조의 발상입니다. 인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영웅을 미화하고 영웅에 의해 쓰여지고 그리고 새롭게 개작되고 새롭게 윤색되기도 하고 미화되기도 해가지고 계속 내려옵니다. 그 바로 내려온 것이 전주가 조선 왕조 발상지로 된 것입니다.